자,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는 문학에 대한 걸 했으니까요.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를 잠깐 넘겨서 60페이지부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큰 타이틀은 대화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끝내놓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자, 아주 단순한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교과서 안에서 여러 가지의 원리들로 그걸 설명하고 있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교과서에서는 그걸 원리라고 하는 항목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예시문을 가지고 한번 우선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이시면 A라고 하는 부분과 B라고 하는 부분과 C라고 하는 부분과 D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각각의 대화 상황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A 부분 한번 보면 찬우야,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배드민턴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니?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좀 이따 다시 합니다. 자,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이게 왜 포인트냐? 끝에 무슨 문을 사용하고 있죠? 있니? 무슨 문이죠? 의문문이죠. 의문문. 자, 의문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을 활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을 할 때 그냥 막 명령을 내려서 도와 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문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뭘 할 수 있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라고 하는 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선택권을 주고 있죠. 자, 포인트는 첫 번째 예시문에서는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느냐? 바로 상대의 무엇을 줄이느냐? 부담감을 줄여준다 또는 덜어준다. 전 줄여준다라고 할게요. 상대의 부담감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즉 대화를 할 때에는 처음에 상대방한테 명령을 내려서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의문문의 형태로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예시문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 예시는 아주 정확한 예시는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이 아주 완벽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보도록 하죠. 점심시간에는 수업 준비를 할 게 있어 라고 했죠. 결국 이 말은 뭐가 됩니까?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거절의 의사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다시 또 밑에 부분이죠. 저녁에 따로 시간을 뭐 한다고 돼 있습니까? 낼게 라고 돼 있죠. 저녁에 시간을 낸다는 얘기는 결국 너를 뭐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도와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도와주겠다라는 걸 누구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빼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뭐 하지만, 비록 뭐 하지만, 힘들지만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예시문은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완벽한 예시문은 아닙니다. 하여튼 비록 힘들지만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두 번째 B를 한번 봐보시면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어깨에 힘만 빼고 꾸준히 연습하면 더 잘할 것 같아. 힘내지요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밑에 게 아니고요. 오,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멋져 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뭘 하고 있죠? 칭찬을 하고 있죠. 즉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비난을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당연히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뭐 해야겠어요? 비난 없이 좋은 점만을 얘기해 줘야겠죠. C를 볼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난 운동신경이 없는 편이라 다른 친구보다 더 연습해야 돼. 자,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뭐일 것 같아요? 부족해. 즉 칭찬을 해줬더니 뭐예요? 부족해 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부족하고 운동신경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에게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천재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뭐가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표현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지호야, 운동이 끝났으니까 뭐라도 먹자. 저녁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에게 저녁 먹으러 갈까? 저녁 먹으러 갈까? 뭐 하고 있어요? 선택권을 또 주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뭐를 줘야 된다고요? 선택권, 의문문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얘기. 이러면 상대방이 뭘 해도, 거부를 해도 부담감이 뭐 할 테니까요? 부담감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해됐죠? 자, 앞에 있던 거고 똑같은 얘기네요. 자, 다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같이 저녁 먹으면 좋지.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못할 것 같아.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좋아. 좋지.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공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밑에 뭐 있어요? 그런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즉, 처음 부분에는 상대방에 대한 뭐를 표시한다? 동의를 표시하다가 나중에는 뒷부분에서는 후반부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자신의 거절의 의사를 또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처음 부분만 보면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죠. 포인트는 이 뒷부분이죠. 자, 이 예시들을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자, 첫 번째 뭐를 줘라? 선택권을 줘라. 뭐 하면서 의문문을 쓰면서 다시 상대방이 나에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하더라도 그냥 거절하면 안 되고 내가 힘들더라도 도와주겠단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해야 되고 비난 없이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에는 바로 반박을 하거나 거절을 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 동의를 좀 했다가 나중에 거절 의사를 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대화의 원리 중에 들어가는 첫 번째 파트예요. 우린 이런 거를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필기 한번 다시 더 해줄게요. 이걸 다 털어서 공손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공손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말로 정중어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손성의 원리 뭐 정중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 원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의 원칙은 먼저 알죠. 예의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두 번째 예시문을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시문을 보면 이젠 내용이 좀 달라요. 오늘 축제 재밌었지? 재밌지 않니? 특히 선생님과 학생 동아리 합동 공연은 내가 점점점점점. 자, 포인트는 뭐겠어요? 얘가 여학생이 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학생이 그 말을 중간에 뭐 하고 있어요? 가로채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즉,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뭐 하지 않았는데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 나왔던 대화를 하는 원리들에서는 모두 다 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중간에 말을 가로채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 하나는 상대방의 뭐를 하지 말라.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리를 해보면 상대의 말을 뭐 하지 말라?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상대의 말을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쉬운 말로 바꿔보면 자신의 말하기 뭐를 지켜라? 순서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표정이 안 좋죠? 다시 두 번째 점심 뭐 먹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물어보는 건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점심 메뉴가 뭐냐? 도대체 너 뭐 먹었니? 하나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두 번째 여학생은 아침에 누가 왔고 이야기를 나눴고 간단히 아침에 빵 먹었고 점심에 뭐 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뒤에 아직 안 끝났어요. 즉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규칙은 너무 뭐가 많다? 말이 많다 라는 얘기죠.
너무 말이 많다란 얘기인데 이걸 말 많다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뭐를 전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만 해라?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A 부분에 나오는 규칙은 순서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서는 대화를 할 때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대한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 나왔던 거는 대화를 주고받을 때의 얘기고요. 여기는 순서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양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것들에도 각각 이름이 있답니다.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 여기 들어가는 걸 우리는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거는 서로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서로의 대화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에 대한 협력의 원리라고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